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석 같은 코인을 찾아 떠나는 코인 원정대 인사드립니다. 코인 원정대.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또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암호화폐 지갑 업체인 플러스 토큰의 폰지 사기와 관련되어서 압수된 암호화폐가 거래소로 이동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가격에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요.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세 단장을 마친 우리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와 각종 정보들로 알아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팀 코수의 리트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코인 길잡이 리트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중동학적 지정 리스크 때문인지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의 코인 고민을 모두 해결해 드리는 곳,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 안에서는 팀코수만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고급 정보들, 이슈들, 또 거시경제 지표까지도 가장 빠르게 공유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리트 전문가님께서도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 자랑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에서는 오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1일 시황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1일 시황 이후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동안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황에서 분석을 해드렸던 방향성이라든가 아니면 차트의 진행이 되는 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전 1일 시황 이후에도 그다음에 저희가 실시간 브리핑이라든가 아니면은 저희 팀코수의 신호등 지표가 뜨는 이제 매수 신호라든가 매도 신호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시황 및 이제 저희 신호등 지표의 시그널들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 신호등 지표를 이제 저희가 7월부터 시작한 원정 성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7월부터 진행된 원정 성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월 달에는 총수익률 85.71%를 기록하였고 총수익률 310.13%를 기록을 하였고요.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총수익률 86.84%, 총수익률 205.15%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86.49%의 수익률, 그다음에 총수익률은 200.87%를 기록을 하였고요. 10월 달에는 이제 총수익률 100%, 그다음에 총수익률 33.95%, 그다음에 9월 말부터 진행된 이제 총 8연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와. 그럼 이 신호등 지표를 저희가 왜 자랑을 하냐, 왜 이렇게 여러분들도 총 수익률을 많이 올릴 수 있다라고 자랑을 하느냐, 저희 종이비행기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문의만 해주시면은 저희 팀 코스의 신호등 지표 및 신호등 지표의 매매 방법, 매매 기법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시황이라든가 아니면은 신호등 지표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을 많이들 남겨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는 저희 사무실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연휴들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했었는데 오늘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들어오셔가지고 이 행운이라고 할 수도 있는 저희 신호등 지표를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더 이상 코인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은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우리 전문가님들이 여러분의 코인 고민들 모두 해결해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살펴보러 가야겠죠.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25%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8,270만 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네요. 이더리움입니다. 1.73% 하락하고 있습니다. 324만 2천 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플입니다. 보합권입니다. 714원의 가격이네요. 상승
하락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스텝앱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15.91% 상승해서 4.611원의 가격입니다. 가스 13.51% 상승해서 6,300원. 코르텍스 12.33% 상승하고 있습니다. 255원의 가격입니다. 유니스왑 9.13% 상승하고 있네요. 1,580원의 가격입니다. 중화권 코인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가스와 온톨로지 가스 역시 상승세네요. 6.46% 상승해서 445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APNFT 16.67%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0.0005원의 가격입니다. 앱토스 10.15% 하락해서 11,150원. 옵티미즘 6.69% 하락하고 있습니다. 2,050원의 가격입니다. 선 6.2% 하락세 보입니다. 26.49원의 가격. 마지막으로 아이겐레이어 5.94% 하락하고 있네요. 4,769원의 가격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전반적으로 하락세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상승세로는 스텝앱 16.74%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가스 13.15%, 폴리스원 6.18% 상승세입니다. 테더까지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0.07% 상승하고 있네요. 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왔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우리 시장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부터 살펴봐야겠죠. 전체 비트코인 발행량의 1%를 보유한 미국. 이 압류한 비트코인 6조 원어치를 매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해당 물량이 실제로 이 시장에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패닉셀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다크웹,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69,370개, 이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배틀본 인베스트먼트 소송이 기각이 됐습니다. 회사가 압수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유효한 청구권이 없다라고 본 겁니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44억 달러, 한화로 치면 5조 9,136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자유롭게 매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최근 몇 달간의 이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은 매각이 실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이렇게 대규모로 청산이 발생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예전에 독일 정부 매도 물량 때도 그렇고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또 마운트 곡스 상한이란 이제 악재가 겹쳐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잠재적 매도 물량 이슈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도 줄어들었었고요. 그 매도 압력을 받음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네. 일단 미국 정부는 지금 당장 그 6조 원어치의 가격을 잠재적 매도 압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오히려 이제 그것들을 아직까지는 미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잠재적 매도 물량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일단 어느 대통령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약간 비트코인처럼 너무 등락이 네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또 해리스 언니가 열심히 달려줬는데 네네. 오늘은 또 보니까 이제 또 트럼프가 또 우세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그래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암호화폐 조금 더 친화적인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좀 트럼프 부통령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부통령이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된다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암호화폐에 관해서 친화적인 입장을 많이 네. 얘기를 했었어요. 일단 맞아요. 비트코인을 국가 안전 자산으로서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도 네. 얘기를 많이 했었고 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도 했죠. 네, 맞습니다. 미국을 미국을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이제 수도로서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은 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게 된다면은 네. 매도 물량으로서 작용을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미국 물량만이 지금 시장의 주요 이슈냐? 그건 또 아니고요. 이제 FTX 상한이 이제 11월 달부터 시작이 돼요. 네. 그럼 그 물량이 어느 정도냐? 이제 160억, 크게 봤을 때는 160억 달러, 작게 볼 때는 이제 140억 달러 정도인데 160억 달러라고 하면은 거의 뭐 15조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뭐 가격으로만 따지면은 뭐 네. 거진 뭐 20조가 가까이 되는 돈인데 네. 그럼 이제 이 6조랑 이제 또 다르죠. 네. 시장이 그러면은 FTX의 상한 물량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네. 일단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상한이 되면은 이제 네. 암호화폐 쪽으로 이제 친유입으로 좀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자금이 많은데 풀리면 네. 근데 그거는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아니니까 추후에 그 물량이 이제 매도 물량으로서 희망 작용을 할지 회로군요, 우리의. 네, 아니면은 이제 신규 네. 자금으로 유입이 될지는 추후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럼 미국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대선이 어떻게 나와주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물론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네. 무조건적으로 매도 물량으로서 진행이 되진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돼야지 조금 더 유리하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오전 이제 오늘자 새벽에 이제 미국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전 빅컷이 단행이 됐을 때 빅컷이 주요 원인으로 봤을 때 미국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요약을 하자면은 미국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빅컷을 단행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오늘 이제 21시 반에 주요 네. 발표들이 또 있어요. 네.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실업률? 발표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미국 신규 수력 시장 청구 건수도 있고 내일 21시 반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도 있어요. 난리 그럼 났네요. 네, 회의록 발표 이후에 이제 네. 첫 이제 실업률과 연관된 고용 지표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도 워낙 중요하지만 오늘 네.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 21시 반에 진행이 되는 발표는 이제 저희 팀코스의 종이 비행기 방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바로, 네. 들어오시면은 아 이런 게 어떻게 앞으로 이런 영향을 끼치겠구나 또 저희가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니까 들어오시면 네. 되겠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 어느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네, 그럼 그 기회를 어디에서 잡아야 이제 황금 동아줄이 될지 이제 차트로 좋습니다. 넘어가서 한번 멘트 살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차트 네. 같이 보죠. 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 있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 일봉 달러 차트이고요. 제가 이전 방송에서 나와서 설명을 드렸었을 때 61.7K에서 61.3K 구간에 단기 매물대 구간이 존재하고 있고 네. 이쪽 구간 강화된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강화된 상승 채널 하단부 및 지지 매물대 구간이었던 61.3에서 7K 구간을 이탈해준 모습이고요. 네. 지금은 단기 저점 구간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전저점이었던 59.9에서 60.2K 정도 구간을 방어해주고 있는 형태이나 상승 하단 구간을 이탈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쪽 구간에서 쌍바닥의 형태를 그려주면서 반등이 나와주는 게 아닌 이상 이탈 시에는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방 쪽으로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지금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형태인데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일단 1차적으로 이 61.7K 부분을 재차 돌파를 해줘야 되고요. 이 기존에 진행이 되고 있었던 강화된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도 재차 진입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재차 이 하단부 이내로 가격이 올라가 주게 된다면은 이 저점 구간을 전저점이 아니라 현재 저점 구간으로 이런 식으로 네. 수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61.7K 구간을 돌파를 해주더라도 이 이탈된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리테스트 저항을 받고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이 구간이 유의미한 지지 구간이냐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구간도 조금 있어요. 따라서 지금은 이제 매수 및 매도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가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저점 구간을 이탈하고 다음 매물대 구간인 59.1K라든가 아니면 네.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인 57K 선까지 가격이 떨어지고 반등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요. 네. 가격이 올라가 준 게 된다면은 61.7K 매물대 구간 돌파 및 기존 상승 채널 하단부 이내로
진입을 해주느냐를 네.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어, 이동평균선적 관점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봉에서 이동평균선적 관점은 일단 이동평균선의 색깔을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파란색이 20,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1 이동평균선이고요. 네. 24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상방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으나 2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지금은 하방으로 전환된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 2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하방으로 점점 내려오겠고요. 네. 점점 내려오게 된다면은 가격이 반등이 성공을 해주더라도 맞고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이 22동 평균선 구간을 올라가지고 저항을 받아주게 된다면은 네. 이동평균선이 지금도 응축 중이긴 하지만 더욱더 알차게 응축이 돼요. 그 말은즉슨 이제 이 에네르기파가 점점 더 크게 네. 뭉쳐지는 거고요. 그럼 뭉친 게 크면은 나중에 이제 던지면은 네. 폭발력이 크겠죠. 응축이 길어진 만큼 폭발이 커진다라고 이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이동평균선이 응축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그럼 네. 추후에 나오는 폭발이 상방 쪽이면 좋겠지만 하방 쪽으로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하방 쪽으로 나와주게 된다면은 전저점 기준으로 이제 가격이 52.7K 구간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고 네. 상방 쪽으로 폭발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최고점 갱신 혹은 최고점 구간 매물대인 72K 정도 구간까지 가격이 올라가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주시면 되겠는데 네. 그럼 이 폭발 반향성을 예측을 해야 돼요, 저희는. 그럼 폭발 반향성을 예측을 해 보았을 때 일단 1차적으로는 지금 지지 구간을 이탈해 주느냐 그 이탈을 해주느냐가 지금 62동 평균선 및 전저점 꼬리 기준인 59.8K이고요. 네. 59.8K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하방 폭발의 가능성이 열리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반대로 상방은 제일 위쪽에 존재하고 있는 242동 평균선 구간이 63.2K 정도 구간이에요. 네. 그럼 63.2K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상방 폭발 가능성이 열리겠구나라고 예측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보조 지표를 통해 우리는 폭발 반향성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보조 지표를 키고 분석을 해봅시다. 지금 보고 계시는 보조 지표는 이제 트리플 스토캐스틱 보조 지표이고요.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를 나타내는 건데 네. 지금 단기, 중기, 장기의 K선, 즉 파란색 선들이 전부 다 하방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네. 이 말은 대대대. 즉슨 대대되고요. 네. 이 하락 시그널이 유지되고 있는 형태이다. 그러면 지금 지지 구간에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움직여준다면은 일단 제일 먼저 단기 K선의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로 전환될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기가 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가 돌 거예요. 그럼 이 장기마저 돌아 나가기 전에 네.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한다면은 하방 시그널이 진행 중인데 지지 구간을 이탈하면은 가격이 더욱더 하방 쪽으로 크게 빠질 떨어지겠죠. 수가 있죠.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해주는지 유무가 중요하고요. 반대로 이쪽 구간을 지켜주게 되면서 아까 가격이 59.8K였는데 네. 59.8K 선을 지켜주면서 반등에 성공을 해주면은 240 이동평균선까지 돌파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저항 구간 위에 120 이동평균선이 있고요. 20 저가 이동평균선이 있고요. 22평이 있고 그 다음에 240이랑 20 고가 이동평균선들이 있어요. 네. 그럼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돌파를 해주면 아까 제가 말했던 상승 시나리오 단기 K선 상방 돌고 중기 K선도 상방 돌고 장기 K선은 상방으로 돌지 안 돌지는 모르겠지만 기울기가 완화 혹은 상방으로 전환이 될 거예요. 네. 그 말은 즉슨 상승 시나리오로 전환이 될 수 있다. 그 상승 시나리오 전환이 되면은 저점을 높여주는 저점 신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실 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시나리오가 나와준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이쪽 59.8K 구간을 이탈하면서 하방 시그널의 형태가 진행이 된다,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를 네. 이제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이 중장기적으로 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또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CPI 발표가 9시 반에 예측이 되어 있고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후로 변동폭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더 단기적으로 잡아봤을 때는 어느 가격선에서 들어갈 수 있을지 시나리오를 좀 써주실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단기 시간봉이라고 한다면은 하위 시간봉이 1시간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지금 1시간봉에서 보았을 때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해 준 모습이기 때문에 자, 상승이 나와주려면은 61.7K 혹은 이 하단부 리텍스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일단 지금은 아직까지 돌파를 해주진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락 채널이 두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고점 구간 이은 보수적인 하락 채널과 그 다음에 기울기가 강화된 하락 채널. 작동을 해보게 된다면은 고점과 고점 이은 이런 식의 강화된 하락 채널이 또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럼 61.7K 구간을 돌파를 해주기에 앞서서 일단 이 강화된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격이 올라가 준다라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했으니까 매수 관점으로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하시면은 바로 위쪽에 61.7K 그 다음에 62.2K 정도 구간에 또 상승 채널 하단부 리테스트 저항 구간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쪽 구간 안으로 진입을 해야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쪽 구간을 돌파하고 가격이 올라가 주게 된다면은 이제 큰 하락 채널의 상단부 이쪽 구간 가격대로 따지면은 63K에서 63.3K 정도 구간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럼 이쪽 구간을 터치를 해줄 때 저항을 받아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은 매도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때 매도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고 오히려 이쪽 구간에서 진입 이후 리테스트가 나와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이쪽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상정을 하고 진입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59.1K 구간 이쪽 구간에서 저항선 및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었던 수평 지지선이 존재를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으로서 보았을 때 이 59.8K에서 60.2K 정도 구간에 진행이 되고 있는 매물대 구간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따라서 59.8K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다음 매물대 구간은 59.1K 구간이고 59.1K 구간 또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이제 큰 패닉셀이 다시 한번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1시간봉의 이동평균선 관점은 지금 역별로 추세가 전환이 거의 완료된 모습이에요. 현재 구간에서 급등이 나와주는 것이 아닌 이상 60이동평균선 진행이 될 거고 240인평 내려올 거고 120이동평균선은 241이동평균선보다 조금 더 반응이 빠르기에 더 강한 폭으로 이렇게 내려와 주겠죠. 그러면은 역별화가 완료가 된다라는 얘기고 지금 22이동평균선의 기울기도 보았을 때 하방 기울기로 강한 형태예요. 따라서 현재 구간을 고가 부근도 돌파를 해주더라도 재차 저항을 받고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22동평균선의 기울기를 완화를 시켜주려면은 혹은 상방으로 전환을 시켜주려면은 쌍바닥 혹은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이 진행이 되면서 이 하방압을 완화시켜줘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된 상태는 아니에요. 쌍바닥이 등장을 해준 모습이긴 한데 이 고점 구간, 넥라인 구간을 돌파를 실패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지만 이 내려오고 있는 62동 평균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1시간봉의 보조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상방 시그널의 상승 시그널 쪽에 유리한 형태이긴 해요. 근데 다만 지금은 역배열에 가까운 차트이고 가격이 올라도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가격이 반등이 성공하더라도 이 내려오고 있는 저항선 부분에서 저항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겠다. 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우리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CPI라든지 아니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온 이후에도 좀 더 단기적으로 내가 같이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들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도미넌스 차트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란 이제 암호화폐 시장 중에서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위쪽에 있는 이 캔들, 이게 도미넌스의 가격이고 아래쪽에 있는 검정색 선이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낸 선입니다.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을 하고 가격이 하방 쪽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가격도 하방 쪽으로 하락 추세의 형태를 띠고 있죠. 4시간봉 차트인데 그럼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고 도미넌스의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왼쪽 표에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요. 도미넌스의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으면은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약한 하락
혹은 간혹 아니면은 상승? 이제 간혹 상승이 나와준다. 그럼 이 말은 이제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제 이슈가 있는 몇몇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펌핑이 나와줄 수도 있겠고 추세가 간혹 이제 상승 추세로 강했던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인 상승 네. 아니면은 횡보의 형태로 가격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노스 차트까지도 풀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코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또 흐름까지도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떤 코인들이 과연 보석 같은 코인일까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원정대장님과 함께 살펴볼 종목입니다. 리플, 솔라나, 도지코인, 시바이노, 주피터 이렇게 저희를 기다리고 있네요. 함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 가격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네, 리플은 보합권입니다. 714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제 또 리또 속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기사가 있어요. 전문가님께서는 좀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사이클에서 리플이 8,400%의 랠리를 기록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사가 나와줬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를 좀 살펴봤는데요. 카나리 캐피털이 SEC에 리플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한 소식 때문입니다. 이제 카나리 캐피털이 이렇게 제출을 한 거는 두 번째입니다. 비트와이즈 이후로 두 번째인데 이렇게 8,400% 상승을 예측하는 거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현재 리플의 차트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이제 리플이 이제 8,400% 상승을 한다라. 8,400%를 상승을 하면은 아마 이제 네. 이더리움의 자리를 넘겨받지 않을까. 비트코인도 네. 잘만 하면은 이제 네네. 앞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네. 이게 꿈보다 해몽일지 밑도덕이다. 아니면은 이제 꿈만일지 한번 차트로 넘어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지금 이 상승 채널이 작동 가능하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봉 및 월봉 단위에서 이 거대한 수렴 패턴으로 가격이 크게 응축이 진행되고 있는 차트의 모습이에요. 네. 다만 지금은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승 추세의 형태를 띄워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수렴 구간을 상방으로 이 단기적인 상승 네. 수렴 구간을 이제 이탈을 해주느냐 아니면 돌파를 해주느냐 유무가 중요하겠고요. 네. 지금은 또 690원에서 815원 정도 구간으로 이렇게 자그마하게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제가 작도를 해놓았는데 네. 이게 아직까지 완벽한 추세선의 형태는 아니에요. 원래 기존 상승 추세선으로 작도를 해보았을 때 이런 식의 형태로 기존 상승 채널은 이탈을 해준 모습이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알맞긴 한데 네. 지금 현재 저점 구간을 이 추세선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유의미하게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도를 해놓은 거지 이 추세선에서 반등이 무조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네. 일단 기존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보다는 이 박스권 하단부 구간 가격대인 690원 구간을 이탈을 해주느냐 유무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690원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박스권 구간으로 가격이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구간의 하단부를 이탈을 한다는 것은 네. 가격이 응축이 진행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에너지 팔을 모으다가 네. 이제 하방 쪽으로 이렇게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큰 폭으로 하방 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럼 690원을 이탈하면은 1차적으로 보았을 때 어느 구간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느냐? 일단 1차적으로 하락 채널의 하단부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 665원까지는 기본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탈 시에는 다음 저점 구간 꼬리 기준으로 627원 네. 혹은 이 주봉 삼각수렴의 하단부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620원 정도로 예측이 되네요. 네. 그럼 620원에서 627원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고요. 그럼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네. 더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 다음 저점 매물대인 560원 구간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슬픈 시나리오네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가격의 하단부 구간을 버텨주고 있는 네. 690원 구간을 이탈을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 추세선 혹은 690원 구간에서 쌍바닥 형태를 그리면서 가격이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쌍바닥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뭐 쌍봉, 쌍바닥, 쐐기 아니면 뭐 역삼산, 뭐 헤드앤숄더 이런 것들은 네.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지 의미가 있는 패턴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그럼 쌍바닥이 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조그만하게 4시간 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다시 이런 식의 형태로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움직여준다라는 얘기이고요. 네. 그럼 이 박스권 구간의 상단부 아니면은 일봉 쌍바닥의 넥라인 구간 735원 정도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지 매수세가 더 유지가 되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파동의 형태를 그렸을 때 735원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 거래량이 강하게 동반되거나 네. 아니면은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줄 때 그럼 이쪽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쪽 구간에서 가격이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은 1차적인 목표가는 뭐 4시간 봉 관점으로 보았을 때 네. 760원 정도 구간의 저항 매물대가 존재를 해요. 이전에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던 매물대 구간인데 네. 그럼 735원 돌파 이후 매수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를 760원 구간에다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일봉에서 이동평균 성적 관점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이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모습은 없어요. 리플 같은 경우 이제 비트코인보다 이제 더욱더 응축이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고 네. 지금은 역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예요. 따라서 하방으로의 폭발 가능성이 더욱더 높은 차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690원 수평 지지선을 지켜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작도적 관점에서 봤었던 690원 구간을 이탈해주느냐를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아까 제가 735원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작도적 관점에서 1차적인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 시점이 이제 일봉에서 22동평균선이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을 데드크로스하고 내려오는 시점에서 만나게 된다면은 네. 그 상승 시나리오는 폐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22동 평균선이 122동 평균선을 데드크로스하고 내려오게 되면은 네. 역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완료가 돼요.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 말은 즉슨 가격이 올라가도 저항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겠고요. 기껏 이 4시간 봉에 간신히 뚫었는데. 네, 저항 구간을 간신히 뚫었는데 4시간보다 더 큰 시간봉인 일봉에서의 22동 평균선이 내려와서 만나요. 그럼 얘가 돌파를 할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질 것 같은데요? 네, 물론 모르겠지만 네. 올릴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8,400% 이런 기사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더 두껍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네. 22평만 뚫으면 끝이냐? 122평 있고요. 네. 62평 내려올 거고요. 네. 242동 평균선도 있어요. 산 넘어 산이네요. 따라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할 거면은 적어도 이 242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775원 구간은 돌파를 해야 매수 관점으로서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네. 보조지표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단기 K선을 제외한 나머지 중기, 장기 K선이 지금 저점 구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따라서 이 690원 선을 지켜주게 되면서 이 상승 시그널이 적용이 된다면은 이 775원 구간을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적어도 775원 구간을 돌파를 하고 매수를 하셔라 라고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리플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또 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살펴볼 종목은 솔라나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러 갈게요. 솔라나 1.25%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18만 8,900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네요. 최근에 이제 활성화 월렛이 굉장히 활발하게 보여진다라고 했던 솔라나 이제 상당수가 빈 월렛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라나 네트워크의 활성화 월렛 수는 이제 1억 개의 월렛 중에서 약 8,600만 개가 솔라나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제 속빈 강정같이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솔라나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솔라나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솔라나의 차트가 이제 속빈 강정일지 아니면은 네. 탄탄하게 들어있을지 네.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일단 큰 틀에서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었었고 최고점 구간까지 도달을 해줬었기 때문에 네. 큰 틀의 추세는 상승이 맞으나
최고점 갱신을 실패를 하고 지금은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하락 추세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하락 채널 내부에서 이렇게 삼각수렴의 패턴으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응축 중인 구간에서는 매수를 네. 하는 게 옳지 않아요. 뭐 박스권의 형태라든가 물론 수렴 구간도 뭐 하단부 매수, 상단부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 응축 구간에서 매도를 하기에는 약간 부적합하다. 따라서 우리는 응축 구간이 끝나고 이 팔을 모으다가 네. 쏠 때 그때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 보게 됐을 때는 이 일봉의 수렴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아니면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해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네. 돌파를 하는 쪽으로 매수 관점을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네. 일단 지금 당장으로서 보았을 때는 수렴 내부에서 가격이 움직여주고 상반쪽으로 돌파를 해줬을 때, 하방적으로 이탈을 해주셨을 때 중요한 매물대가 어느 구간인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단 쪽으로 돌파를 하고 이제 똑같이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하고 고점 부근 매물대를 돌파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수렴 구간이 진행이 됐을 때 돌파를 하고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면은 수렴에서 박스권의 형태로 이 응축 구간이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따라서 전고점이라고 구간을 볼 수 있는 21만 1,800원 구간을 우선적으로 돌파를 해줘야 되겠고요. 21만 1,800원 선을 돌파를 하고 가격이 올라와 주게 된다면은 네. 다음 전고점 구간인 23만 1,600원 혹은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고 가격이 반대로 하방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 전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17만 2,000원 혹은 16만 6,500원 선에 존재를 하고 있는 이 지지 구간 매물대를 이탈 내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 꼭지점 구간인 16만 400원 선에서의 반등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16만 400원 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주요 지지 구간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 좀 멀어요. 따라서 16만 원 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하방 쪽으로 큰 패닉셀이 나와줄 수도 있겠고 그 전에 이제 하락 채널 하단부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14만 원 선까지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를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끼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솔라나 같은 경우도 이동평균선이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약간 비트코인과 유사한 모습의 차트예요. 네. 24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상반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나 지금 지지 구간 선인 모든 이동평균선을 하방쪽으로 이탈을 해준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어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물대 구간 혹은 수렴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고 네. 반등이 나와주게 되고 상승 반전 패턴, 캔들 패턴을 포함을 해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될 시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솔라나 패닉셀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도 좀 짚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 얻어가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밈코인, 도지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볼게요. 네, 도지코인 2.03%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145원의 가격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도지코인이 무려 200%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기사들을 또 내고 있습니다. 이제 장기 하락 추세가 좀 종료가 됨에 따라서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걸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도지코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차트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도지코인도 일단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은 상승 채널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을 막아주고 있었던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근데 어센딩 트라이앵글 상당 부분을 돌파를 해주었으나 큰 상승은 나오지 못하고 재차 역 V자 패턴으로 가격이 떨어져준 모습입니다. 네. 일단 기존에 진행되고 있었던 이 하락 채널, 네, 하락 잠시만요. 채널. 네,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부분을 돌파해주고 재차 진입을 해줬다가 다시 한번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네. 재차 상승이 나와주느냐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재차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기존 어센딩 트라이앵글 넥라인 구간 저항선이었던 155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느냐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155원 구간을 재차 돌파를 해줄 때 제가 항상 돌파를 해줄 때 체크를 하라고 설명을 드리는 두 가지 패턴이 이제 거래량이나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요. 네. 거래량이 동반된다거나 아니면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155원 구간 돌파는 이제 재차
진짜 돌파인 이 트랩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니까 최종에 네,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네. 현재 구간에서 돌파를 실패하고 고점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재차 떨어져요. 이 말인즉슨 지금 고점이 고점을 연결한 이런 단기적인 하락 채널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서 지금 네. 진행이 되고 있는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155원 구간 돌파,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 132원에서 134원대 정도로 예상이 가능하고요. 네.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이 지금 제가 작도를 해놓았었던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시점이 맞다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쪽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작도적 관점은 설명이 가능하겠고 네. 이동평균선 끼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세 형태는 역배열의 형태로 가까워요. 22동평균선을 제외한 역배열의 형태인데 22동평균선이 62동평균선 골든크로스 해준 형태이고요. 지금은 이탈하고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네. 62동평균선 구간 돌파하고 지지의 형태로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122동평균선이 내려오고 있죠. 그럼 242동평균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의 상태가 이런 식으로 응축이 진행될 거고요. 이제 파를 이렇게 모으면은 나중에 에너지 쏘겠죠. 파. 네. 네, 에너지 파 하고 쏘겠죠. 그러면은 이 응축이 진행이 되었을 때 이 122동평균선의 구간 가격이 어디냐? 지금은 이제 155.4원 구간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내려오고 돌파를 하고 지지가 나주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154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겠죠? 그럼 그쪽 구간에서 상승 폭발 가능성이 존재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돌파하고 그쪽 구간까지 돌파를 해주게 154원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쪽 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는 게 옳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역으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22동평균선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네. 그럼 22동평균선이 이렇게 데드크로스를 내줄 거예요. 62동평균선을. 62동평균선을. 그럼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줬을 때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반 기울기인지 아니면은 완화가 된 상태인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기울기가 강하다면은 패스를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아지 코인 첫 번째로 도지 코인 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종목은 시바이누 되겠는데요.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시바이누 0.43%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0.0232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달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 도지코인 얘네들을 능가하면서 32%가 상승하는 등 강력한 월간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고래들의 매집 증가 그리고 544%의 강력한 소각률이 상승을 이끈 결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지코인은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어서 뭐 200% 상승할 거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 시바이누는 400%가 올라갈 거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시바이누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시바이누 차트도 바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에도 큰 틀에서는 저점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큰 틀에서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정 형태로 진행이 됐었던 네.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준 형태예요. 네. 근데 돌파 이후에 전고점 매물대 구간인 0.0284원을 돌파를 실패를 해줬고요. 네. 역V자 형태로 가격이 떨어져 죽고 지금은 재차 반등에 성공해준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는 시바이누 같은 경우 이런 네. 식으로 삼각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 수렴 패턴이 진행되고 나서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느냐 아니면 하단부 구간을 이탈해주느냐 유무가 중요한데 네. 일단 이 추세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기존 상승 추세선을 작도를 해본 구간이 가격대가 0.0206원이에요. 네. 근데 기존에 이탈했었던 이 꼬리 기준으로 또 추세선을 보수적으로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하단부 구간이 0.0187원 정도예요. 그러면 기존의 상승 추세선 구간에서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준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요. 네. 이쪽 구간에서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다음 저점 이쪽 구간 이 꼬리 기준으로 하단부 추세선을
작도선을 변경을 해가지고 이 하단부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반대로 이 수렴 구간을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줄 수도 있죠. 상단쪽으로 뚫어주게 된다면은 전고점 구간인 0.02845원을 돌파를 해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돌파를 하고 가격이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도 돌파를 해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유무를 체크를 하라는 것은 진입을 했을 때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네.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홀딩도 가능하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제가 이렇게 작도해 놓은 선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성적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쭉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장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과연 올라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리트 전문가님이 차트를 쭉 보시면서 이 종목이 가장 올라갈 수 있겠다 싶은 종목 한 종목을 꼽아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바로 주피터 되겠습니다. 주피터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볼게요. 주피터 0.5%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986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솔라나 기반의 탈중앙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주피터, 최근에 솔라나 FM, 이제 솔라나 기반의 탈중앙화 암호화폐 스왑 에그레이터 주피터에게 인수가 됐다라는 특집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이 이유 때문에만으로 가지고 오신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차트의 어떤 부분을 보고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주피터 코인 바로 차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하락 채널의 형태로서 가격이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하락 추세에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으로도 좋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또 하락 채널 속에서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입니다. 네. 904원에서 1285원 정도의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지고 이 904원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자리로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보게 되었고요. 네. 그럼 가격이 떨어지고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손절가를 그냥 바로 저점에다 잡아버리면 돼요. 네. 반등이 나왔던 구간 혹은 그쪽 구간보다 살짝 아래 구간인 뭐 895원 아니면 899원 이런 쪽에다가 저점 이제 손절 라인을 짧게 설정을 하시고 1차 목표가는 어디로 잡느냐? 어디로 지금 잡죠? 진행이 되고 있는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 혹은 이 큰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 네. 가격이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고 이렇게 상단 쪽으로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이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네. 돌파를 하네? 그러면은 1283원 박스 상단 이쪽 구간도 돌파를 하네? 그러면은 그 다음 고점 구간 매물대인 1660원에서 1830원까지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고 네. 주피터의 이동 평균선 상태는 역배열에 가까운 차트예요. 따라서 하방압이 강한 상태이고 네. 지금은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이기 때문에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데드크로스를 하고 내려와 줄 것이에요. 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도 좋겠지만 1차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22동 평균선이라든가 아니면 62동 평균선 구간에서의 저항 유무 체크하고 이쪽 구간에서 1차 목표가 익절만 하더라도 네. 손익비가 굉장히 1대4, 1대5 이상으로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주피터를 가지고 온 이유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을 떠났던 코인 종목들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보물상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솔라나,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조금 불안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빈 보물상자로 표현을 해보았고요. 네. 도지나 주피터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이긴 하지만 좋은 이제 자리에서 지입을 한다면은 손해비도 그렇고 나쁘지 않은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물상자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이 끝나더라도 이제 저희 종이 비행기 방에서 이제 네. 라이브 방송을 또 진행할 예정이니까 못 물어보셨던 코인이라던가 고민 종목들 들어오셔가지고 남겨주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정말 정신없이 함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 코인 원정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역시도 세밀하게 전략 잡아주신 리트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방송이 끝나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CPI 발표라든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발표가 나오면 우리 전문가님들이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 봐주시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오후 7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원정 대장님 인사 준비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코인 원정 네.